그래서 오늘은 요 화면에 놓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PPT 화면 보이시죠? 그래서 블로그 챌린지, 우리 블로그 에셋, 나와 블로그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고요. 간단한 제 소개와 함께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내용은요. 일단 블로그 에셋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소개해 드리고요. 우리만의 강점, 그 다음에 새로 바뀐 인증 방법, 그다음에 완주 이벤트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신청서에 봤을 때 가장 궁금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이제 블로그 글쓰기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글쓰기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눠볼 거고요. 오늘 우리 블로그 에셋에는 4월 달부터 계속 글을 써오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아예 처음인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제가 내용을 준비해봤으니 내 수준이 아니야 그래도 한번 같이 처음부터 들어보시고 또 좀 더 나아가야겠지만 그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화면 녹화나 캡처를 하셔서 너무 상세하게 블로그에 후기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게 제가 단톡방에 있는 혹시 블로그에 넣고 싶으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이미지를 따로 단톡방에 공유를 드릴 테니 이 PPT 화면에 내용이 많이 나온 것들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해보자면요. 아마 첼토링 하신 분들은 첼토링 홈페이지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뭐 회사에 근무했고, 온라인 클래스로 코치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네이버 인플루언서 그리고 다수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역시 여러분과 같은 모닝 짹짹입니다. 그래서 저도 평범한 육아맘이고요. 14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고 블로그에 진심이어서 열심히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블로그 에셋은요. 꾸준한 블로그 습관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인플루언서 이런 거 사실 크지 않고요. 그걸 되기 위해서 블로그를 꾸준히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블로그 에셋을 만들게 됐고 혼자서 아닌 같이 하고 싶어서 즐겁게 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이번 이제 6월에 오신 3기 여러분들도 즐거운 좀 포스팅 습관, 블로그 습관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블로그 에셋이랑 제가 첼토링에서 하는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요.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그때는 매일매일 미션도 드렸고 교육도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증 방법이 사실 조금 불편했죠. 근데 저 블로그 에셋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편하게 가져가려고 해요. 인증도 최대한 편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좀 글을 좀 미션도 좋지만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자유롭게 좀 써보는 데 초점을 맞춰서 조금은 비슷하지만 또 다른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챌린지는 아니에요. 원래 목적과 의도는 습관을 위해서 계속 같이 하는 건데 제가 이 블로그 에셋을 4월부터 만들어 보기 시작했는데 꾸준한 습관을 위해서는 알려드려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드리고 시작했고 또 함께 가실 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더 넣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그래서 6월에 또 다르고 7월에 또 다를 수 있어요. 그 정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블로그 에셋?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블로그 에셋은 좀 소규모 커뮤니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찐 이웃을 늘려가시기 좋은데요. 어저께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이제 어떤 분이 여기는 아늑한 느낌이에요. 아담한 느낌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NKOI에서 하는 챌린지 같은 경우 이제 100명이 넘다 보니 내가 하나 궁금한 것도 질문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찐 소통이 조금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작은 커뮤니티니까 여기서 이웃을 늘려가 보시는 것부터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험이 나에게 공부가 될 수 있는 점들은요. 나는 포스팅을 이런 스타일로 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나는 오늘 책 리뷰를 해서 이렇게 했지만 저 사람은 저기다 정보성으로 어떤 뭐 인용부도 넣고 어떤 내용도 넣구나 이러면서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포스팅 둘러보는 건 블로그 책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안에서 소통하면서 포스팅도 서로 공유하고 보고 또 응원도 해주고 댓글도 달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물론 바쁘시면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암묵적으로 항상 하루에 3명 이상 3개의 블로그 가서 다른 사람 거 글 보고 좋아요나 댓글 달아주는 거 그거 하고 있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도 한번 시간 내셔서 다른 사람 하루에 3개 포스팅 가서 응원해 주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로그 소통은 우리를 성장하게 해요인데요. 오늘 내가 쓸 주제 뭘 써야 되지? 라고 할 때도 사실 다른 사람 포스팅 뭐 했지? 하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누군가 맛집을 올리면 나도 최근에 갔던 맛집을 떠올릴 수 있고요. 오늘은 주제가 진짜 없는데 저 사람이 영화를 이렇게 소통방에 카톡방에 올려주면 나도 영화를 써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커뮤니티에서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라도 누려보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재밌게 챌린지 기간을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인증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번 챌린지는 4, 5월 달과 조금 다른 인증 방법을 만들어 봤어요. 일단 블로그에 내 글을 쓰세요. 그리고 단톡방을 공유를 예전에는 제가 자율이에요 했는데 이번에는 필수예요.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구글 시트라는 거에 이제 본인이 메일 체크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화면에 보여드릴 거긴 한데 핵심은 단톡방에 내 포스팅을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단톡방 위에 상단에 공지사항 같은 데에 구글 시트가 있어서 클릭하면 바로 파일이 하나 열리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포스팅했으면 O 아니면 X 이렇게 해서 2가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블로그 에세 카페가 있어서 예전에 계속 공유하던 습관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자율이에요. 카페는 자율하고요. 이번 6월 챌린지는 단톡방의 공유가 필수고 그 다음에 단톡방 상단에 있는 구글 시트 바로가기 해서 OX를 본인이 체크해서 1일, 2일, 2일, 3일, 4일 이렇게 쭉 해나가시고 그 시트는 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체가 서로가 다 볼 수 있어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며칠 차에 했고 안 했고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쉽게 그 첼토링보다는 쉬운 인증 방법을 한번 도입해 볼까 해요. 처음에는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하다 보면 장점도 있으니까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요. 예전엔 제가 카톡방 공유를 밤 10시까지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전 5시부터 12시까지만 카톡방에다가 공유를 해주시고 필요시에는 알림을 꺼주셔도 좋아요. 너무 늦게까지 시끄럽다 하신 분들은 꼭 알림을 꺼주셔도 좋고요. 이 방법은 제가 캡처하면은 다시 단톡방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화면 하나 보이죠?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마우스를 돌리고 있는 이 화면이 카톡방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이에요. 공지사항 보면 밑에 챌린지 시작 후 기간, 미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에 구글 시트 클릭해서 OX 표시하기 이 빨간색 테두리, 사각 테두리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슬기로운 생활, 블로그 생활, 6월 사법 이렇게 해서 화면이 하나가 나와요. 엑셀 화면인데 내 이름을 보시고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에 OX로만 표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 옆에 삼각형이 있잖아요. 삼각형 단추들이 쭉 있죠. 여기 누르시면요. 바로 OX가 있어요. 그래서 자판으로 OX를 누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클릭해서 이 화면에 들어오신 다음에 옆에 삼각형 단추를 누르면 OX가 있어서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은 오늘 한 번씩 열어서 연습해 보시고요. 6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모르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 거에 체크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챌린지는 6월 챌린지는 제가 12일 중에 열흘만 하면 완주 성공이에요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회차부터 12회차까지 다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1회차부터 10회차까지만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상관없이 제가 회차 밑에 날짜도 넣었으니까 그 날짜에 맞게 기입해 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제 1단위로 한번 체크를 할 거예요. 1회, 만약에 1회차. 그리고 이거는 기준은 항상 자정 12시, 글은 당일 자정 12시예요. 네, 그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저는 1회차에 만약에 오늘 50명이 했다. 그러면 50명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음날 되니까 이게 52, 53으로 올라가 있다. 그러면 그건 따로 인정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챌린지는 그날 매일매일 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건 의의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당일 포스팅 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요. 다시 네, 나의 블로그 주제와 방향성 찾기입니다. 아직 초보 블로거이시기 때문에 블로그 주제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방향성을 좀 주제와 방향성을 찾아보는 간단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도 처음에 16년, 17년 전에 이제 만들었을 때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블로그 하네 하면서 저도 개설을 했고요. 하다 보니 쓸 게 없어. 그래서 맛집을 한번 써볼까? 그래서 맛집을 가서 맛집을 많이 이제 리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 또 여행도 가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로 뉴스가 없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걸로 홈카페, 커피 이런 걸로 블로그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유튜브도 찍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저한테 온라인 클래스 여러분 아세요? 뭐 클래스 101, 뭐 아니면 클래스톱 네, 이런 회사에서 제휴를 하자고 클래스를 열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홈카페 주제로 집에서 하다 보고 그걸 이제 SNS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제의나 협업이 왔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온라인 클래스를 런칭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블로그를 했을 뿐인데 이런 기회들이 오더라고요. 평상시였으면 그냥 제가 혼자 SNS 올리거나 아니면 그냥 커피 만들어 먹고 끝났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올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신기했고요. 온라인 클래스도 클래스지만 지금도 꾸준히 방송의 작가님들, PD님들도 연락을 주세요. 촬영하자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분, 두 분 너무 감사했고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홈카페 전문가도 뭐 엄청 오래된 전문가도 아니지만 어쨌든 저의 콘텐츠를 보고 와주신 분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면서 또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들한테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제 찾기 힘들지만 어떤 것들을 조금 쌓아나가면 예를 들어 저는 홈카페를 그 주제만으로 50개 이상을 쌓았어요. 네, 그렇게 쌓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홈카페 전문가로 봐주고 계속 연락이 오고 하면서 내 브랜딩이 스스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육아를 하느냐고 그 분야를 막 살리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또 육아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육아 인플루언서로 네이버에서 인정해주는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글을 썼을 뿐이고 특별한 기술보다는 사실 꾸준하게 썼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해 봤을 때 나한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장. 네. 그래서 아직 좀 어려우시죠? 어려운 게 당연해요. 당연해요. 저도 주제 되게 여러 가지였잖아요. 이제 이거를 일명 저희끼리 잡불이라고 해요. 잡블로그. 여러 가지 주제 없이 왔다 갔다. 제가 다 겪어봤어요. 왜냐면 초보자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편한 글을 여러 개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글, 다른 사람이 내 글을 좋아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나를 조합한 다음에 나중에 주제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도전하는 의미로 하나씩 포스팅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4월부터 글쓰기를 하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이미.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을 또 초보자분들이지만 또 먼저 하신 분들 있으니까 그분들이 저는 어떻게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하니까 보면요. 일단 여러분
어떤 글쓰기를 하고 계신지, 네, 글쓰기의 목적, 네, 블로그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4월부터 달리고 계시지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블로그 글쓰기는요,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상,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 이런 홍보 마케팅은요,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정보성 이야기를 담는 것. 그 다음에 4번째는 이제 기타, 뭐 나만의 에세이 이런 글도 써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매번 쓰고 있는 글이 4월부터 쓰고 있고 지금 쓰고 있는 글이 나는 일상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리뷰나 뭐 마케팅 홍보에 대한 거 많이 하는지, 아니면 정보 지식 전달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뭐가 더 좋다라고는 아직 얘기를 드릴 수 없지만 다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 이야기 써도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일상 이야기는 일단 내가 편안해서 글이 잘 써질 수 있어요. 뭐 홍보 마케팅, 뭐 정보보다는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근함을 줄 수 있고요. 일상은 큰 주제가 없어도 사실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특징이에요. 네. 그리고 홍보 마케팅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제 블로그 보시면 제가 뭐 아기 미역국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뉴발란스 뭐 이런 애기 신발도 올리고 네, 이런 게 리뷰, 홍보, 마케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 마케팅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쓰고 계신 분들, 네, 혹시 그런 분들도 지금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브랜딩이나 사업, 네, 홍보에 의해서 계속 쓰고 계시는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네, 정보성 이야기로 행사, 이벤트, 전문 지식들 글쓰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저께 해낸다 주님이 삼성 에어컨 이벤트, 청소 이벤트 이런 것들을 올리셨잖아요. 그런 건 다 정보성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내가 어떤 글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먼저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처음 글을 쓰시려는 분들한테는 이런 게 있구나. 이 중에서 나한테 어떤 게 좀 부담 없고 편하구나를 생각해 보시면서 네, 포스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주제를 먼저 찾기에는 초보 블로거님들이 너무 힘드시니까 내가 어떤 글을 쓰는지 앞에 화면에서 네, 이 일상일지 내가 하려는 게 리뷰인지 정보인지 이걸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블로그 포스팅 발행할 때 주제 설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그 화면인데요. 32가지예요. 네이버에서 주제를 32가지 중에 한번 정해보세요. 당신의 글을 이렇게 해서 클릭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앞에서 있었던 글쓰기 유형, 난 어떤 유형이 좀 편한지를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글쓰기 주제를 한번 보세요. 봤더니 나는 육아를 좀 많이 쓰고 있네? 아니면 취미를 많이 하고 있네? 국내 여행을 좀 많이 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주제도 한번 찾아보세요. 글쓰기 유형도 찾고 그다음에 주제도 찾아보시면 마지막은요. 그 두 개를 연결해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그게 가장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이것들을 다 섞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을 조합해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데요. 홍보 마케팅, 리뷰를 나는 리뷰를 좀 잘하는 것 같아. 이 제품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특성에 대해서 아니면 사용 방법, 레시피에 대해서 잘 알려줄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주제는 육아가 좋아 라고 하면요. 그렇게 육아 리뷰하는 블로그를 만드시면 되고요. 나는 좀 부담스러워. 일상하는 게 제일 편해. 근데 나 여행을 자주 다니니까 여행이랑 연결해볼까? 하면 일상이지만 국내 여행을 하는 블로그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합은 어떻게 해도 좀 다양한데요. 그냥 내가 블로그 주제를 처음부터 잡아야지 라고 하면 너무 힘드시니까 두 개를 생각해 보시고 조합하면서 방향성 있게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글쓰기가 또 너무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4단계로 나눠봤는데요. 네,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 너무 의식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네. 보시면 그 블로그 우리 하신 거 인증하시잖아요. 네, 블로그 인증도 전체 공개로 안 하시고 비공개나 일천 공개로 하신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일천? 네, 서로 이유. 그래서
처음엔 사실 초보 블로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내 글에 막 유입돼서 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래, 그래도 한번 내가 SNS로 내 생각을 이 인터넷상에 한번 올려보자 라는 그냥 도전 의식으로 너무 의식하지 않고 전체 공개로 올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일상글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일상글로부터 너무 힘드시다면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는 나의 경험과 생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 드리지만 네이버의 요즘 트렌드와 로직은요, 경험과 생각이 많이 들어간 글을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글에 경험과 생각이 좀 들어간 글들이 다 노출될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블로그 지수나 뭐 이런 것들을 잘했을 때 올라가겠지만요. 예전에 지금 우리 인터넷 예전부터 이렇게 정보 글들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블로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 다 정보성만 포스팅했을 때 그 정보성에다가 나의 생각과 경험을 넣은 글이 있다면 그 글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리뷰, 일반 리뷰가 아닌 거기다가 내 생각과 경험, 그런 것들. 사진도 뭔가 정형화된 사진도 좋지만 나만의 시선이 담긴 사진. 모든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지만 동일하게 사진을 찍을 수는 없거든요. 그걸 네이버가 다 잡아내요. 저 사람과 이 사람이 틀리구나. 네, AI가 다 잡아냈지만 사진, 글, 모든 경험과 생각.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꼭 강조드려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편하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지금 네이버의 트렌드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나는 사실 이 경험이 별거 아니야. 에어컨 청소한 거 별거 아닐 수 있죠. 근데 누군가는 에어컨 청소 어떻게 하는 거지?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작은 경험이지만 다 주제가 될 수 있고 그 주제들이 또 글로 돼서 모이고 쌓이다 보면 내 블로그가 어떤 주제로 가고 있는지 가야 될지가 정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쭉 또 달리셨을 때 인플루언서나 이런 것들 브랜딩까지도 다 연결이 되니까요.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블로그 글쓰기 처음에 너무 오래 걸려요 라는 질문 되게 많으세요. 당연히 오래 걸려요. 저는 뭐 3시간도 해놓고 4시간도 하기도 했어요. 제가 타이머를 맞추고 한 건 아니지만 사진도 넣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정보도 찾아보려면 처음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지쳐서 안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과감하게 사진 편집도 포기를 하시고 사진도 많이 넣지 마세요. 어느 정도 적당하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만 넣고요. 그렇다고 한두 가지 넣으면 사실 인스타랑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거보다 좀 많이 넣으셔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글과 사진 넣으셔서 이제 포스팅을 하시되 어쩔 수 없이 시작하는 투자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이거를 그냥 나만의 루틴으로 가져가시면 꾸준한 블로그 근육이 만들어지실 거예요. 하루아침에 빠를 수는 없고요. 저는 처음부터 3-4시간 걸렸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글은 길어도 1시간에서 한 10분? 10분.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 빠를 때는 1시간 이내에도 써요. 그래서 나중에 저랑 같이 챌린지 하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 지금 이제 밤 10시 반에 제가 육퇴했어요 해놓고서 11시 반에 이제 저 공유할 거예요. 왜냐면 1시간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이 시간이 빨라지실 거예요. 이미 4월 달에 시작하셔서 포스팅 실력이 늘어나시고 시간도 좀 단축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루틴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제 이 앞부분은 조금 이제 초보자분들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 4월부터 이어오신 분들 보시면 6월에 우리 포스팅 제가 5월에는 한번 이렇게 딱 집어드린 적이 있어요. 5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줌 미팅으로 만나서 내일부터 여러분 글 쓰실 때 5월 초에 이런 행사 있으니까 글을 쓰시면 이게 블로그 조회수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튀어서 본인 블로그에 최대 조회수를 찍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5월 31일에 6월을 한번 이렇게 먼저 내다보셨으면 좋겠어요. 6월은 어떤 포스팅을 하면 좋을지.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사실 6월에 빨간 날이 있고 뭐 이런 행사가 있지만 그렇게 딱 튀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만한 것들은 사실 이렇게 뭐 행사나 날짜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6월이 이제 본격적인 여름 준비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여름 관련해서 키워드를 잡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키워드란 그냥 주제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본격적인 여름 준비라고 했잖아요. 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주제들을 제가 몇 가지만 정해봤는데요. 본격적인 여름 준비의 패션, 미용,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것처럼 애기 샌들, 뭐 신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옷도 있을 수 있고요. 미용이니까 여름에 어울리는 컬러, 뭐 이런 헤어 컬러 이런 것들도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국내 여행을 하시는 분들, 해외 여행 하시는 분들 이미 해외여행을 많이들 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행 인플루언서 분들이 되게 바빠지고 계세요. 코로나 침체로 여행 인플루언서 분들이 조금 한가해지셨다고 했는데 이제 벌써 막 바빠지시기 시작했고 국내나 해외도 업체에서 이렇게 컨택해서 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을 하게 된다라면 네, 여름과 관련돼서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가기 좋은 어디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여름에 또 가는 내가 대표적으로 또 바다나 뭐 산이나 계곡이나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네, 이걸 인지하시고 놀러 갔을 때 생각이 나신다면 여러분은 포스팅 거리 최소 한두 개는 건져오실 거예요. 네, 그렇게 대입해 보시면 좋고 육아, 결혼, 여름 준비. 결혼 여름에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팁 아니면 저처럼 애기 육아하고 있는데 여름에 필요한 용품 이런 거 있을 수 있겠고 취미, 여름에 또 하면 좋을 취미들 뭐가 있을까요? 뭐, 물놀이에서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고 일상 생각도 여름에 대한 생각들도 있잖아요. 이 주제가 되게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포스팅거리가 되게 많은데 오히려 시간이 없어서 아마 못 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여러분이 여름이랑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6월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지 정말 이제 중간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맥락을 생각하시고 6, 7월에 가시면 또 7월에는 본격적인 휴가철이잖아요. 또 그거에 맞춰서 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매월 항상 1일 되기 전에 웬만하면 이렇게 반을 개설해서 클래스 개설해서 한 번씩 얘기 나누고 이렇게 팁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알고서 내가 알고 있지만 그냥 쓰는 거랑 누가 이렇게 찝어줘서 여름? 여름이네? 여름이랑 연결돼 있네? 이렇게 듣고서 또 경험하시는 거랑 틀리거든요. 아마 이제 오늘부터는 생활하실 때 여름 하면 이제 머리들이 꽂히실 거예요. 그래서 여름과 관련된 거 한번 준비해서 포스팅을 해보세요. 슬슬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감이 와요. 이 여름으로 다른 사람은 어떤 걸 했구나. 그러면 그게 공부가 되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저 그냥 좋은 말 근데 카드뉴스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일단 무조건 써라. 귀를 꺾는 내면이나 외부의 그 어떤 말도 무시하라. 끈질기면 항상 얻는 게 있다. 라고 미국의 저술가가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일단 너무 이것저것 걱정하시냐고 블로그랑 멀어지시면 안 돼요. 용기가 없어요. 저 아직 부끄러워요.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너무 많으셔서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블로그 내 공간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이 오는 공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 없이 그냥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인플루언서 되고 전문가 되는데 이제 그때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지금 많이 눌러서 삭제도 해보시고 저장해야 되는데 발행도 해보시고 글 썼는데 날려도 보고 이렇게 경험들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은 이제 블리니 초보 블로거지만 나중에는 또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강의를 듣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대입해 보고 있고 성장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성장하고 여러분도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나 이런 거 알려드릴 테니까 최대한 저를 많이 활용하시고 같이 잘 따라주시고 챌린지도 완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분이 하고자 해서 모였잖아요. 저는 하고자 하시는 분들 손 잡아드리고 싶어요.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라도 더 발행하려고 하고 궁금해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채팅창 한번 볼게요. 네, 구글 시트에서 노란색은 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번부터 코칭 클래스를 개설했어요. 어떤 의미였냐면 첼토님이 120분이 넘으셨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피드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현실적으로 120분의 한 명 한 명 그 챌린저분들의 글에 피드백을 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겠다 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코칭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코칭만을 6분만 모집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설문지를 닫기 전에 이미 2배가 넘은 인원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까지만은 제가 이제 인원수보다 좀 많지만 그분들이랑 코칭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 제가 체크하다 보니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금방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희바방님 아까 인사 주셨으니까 얼른 나가보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면 죄송해요. 혹시 내가 4월부터 아니면 5월 달부터 했는데 이런 점이 좀 괜찮았고 이런 점이 좀 아쉬웠다라는 점 있으시면 나눠주셔도 돼요. 제가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 네. 줌 접속이 안 된다고 톡방에 남겨주셨는데. 접속이 다시 안 돼요? 안 된다고 누가 그린 향기님이 남겨주셨어요. 잠시만요. 위에 걸로 참여가 뭔가?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중간에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채팅을 한번 보내봤어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구글 시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채팅방, 우리 단체방 있으시잖아요. 거기 상단에 보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구글 시트 클릭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어떤 화면이 보이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혹시 엑셀 시트 이거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1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누리비끌림이라면 여기 이 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누리비끌림 1회차 6월 1일에 포스팅했다. 삼각형 누르면 OX가 이렇게 나오죠. 5, 그 다음에 2일차 5, 3일차 5, 4일차 5 이렇게 했을 때 자동으로 출석이 몇 번 됐는지가 나오게 제가 수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누리비끌림이 지금 출석을 4번 사회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체크가 되니까 여러분은 다른 거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삼각형 단추 눌러서 OX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내가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한테 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은 또 찾을 길이 없죠. 다 하나하나 들춰봐야 되죠. 그래서 이걸 사실 다음날 하실 수도 있지만 포스팅 하시고 바로바로 그날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열었는데 네. 구글 시트에 그 화살표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그 화면 일단 챌린지가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오늘은 연습하시는 거예요. 안 나오시는 화면 캡처해서 단톡방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점 수정해서 우리 6월 1일부터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거 만약에 지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삭제 키 누르시면 지금 누군가 여기 네, 지금 익명이 암하네. 네, 저 말고 다른 사람이랑 동시에 이게 진행등이 보여요. 보이세요? 이 갈색 표시. 저는 지금 누리비끌림에 여기 파란색을 만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누군가 네, 과태돌토리님 옆에 이응이 됐죠. 지금 연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동시에도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 화면을 매일매일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마비님이 오늘 몇 개 하셨는지도 다 보이고요. 동시에 이렇게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는 거. 지금 다들 몇 분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막 창이 움직이죠. 연습하시고 계시는 게 보여요. 이게 정상 화면인데 안 보이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채팅방에 남겨주시고 제가 또 개인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삼각형 표시가 없으신 분도 있으시고 있으신 분도 있으시네요. 핸드폰으로 열으셔서 그냥 뷰어 상태라서 없는 거 아닐까요? 밑에 그럴 앱을 수도 있어요. 사용하시는데 PC로 열면 보이지 싶은데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정확한 잘 모르는데 지금 그냥 카톡에서 링크로 핸드폰을 뷰어 상태라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럼 위에 보시면요. 위에 보시면 연필이 있어요. 그 연필 누르시면 실행 가능해요. 핸드폰으로 들어가셔서 핸드폰, 네네. 클릭을 하시면 그 구글 시트로 들어가면 오른쪽 위에 보면 연필 있어요. 그거를 누르셔야지 이 시트지가 활성화가 돼요. 그럼 거기에서 자기 이름 찾아서 들어가서 그러면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그럼 저는 네, 맞아요. 구글 시트가 안 깔려 있어서 그럴까요? 그 폰으로 열었는데 네네. 구글 시트가 제가 다운받은 일이 없어서 이게 화살표가 표시가 안 되는 걸까요? 아니, 지금 제가 화면을 못 봐서 그런데 지금 어떤 분이 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누구셨죠? 그 구글은 기본으로 깔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 시트 들어가시면 네. 오른쪽 위에 보면 연필 보일 거예요.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6월의 사본 옆에 보면 연필 그거 누르시면 활성화 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예, 저 화면에서 지금 올려서 열렸어요. 네, 지금 알려주신 됐어요. 방법대로 하니까 바로 어. 화살표가 보였거든요. 오, 감사합니다. 마비님이랑 제가 안희정님이라고 되어 있어서 닉네임을 잘 기억을 못하지만 희정님 너무 감사해요. 꿀팁. 그래서 모바일로 할 때는 꼭 편집 연필로 눌러서 해보시고 저는 항상 초보 블로그 하시는 분들한테는 PC 버전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PC 버전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고요. 모바일에는 되게 간단한 기능이 있어요. 근데 모바일 간단한 기능만 알면 나중에 PC가 너무 어려워지고요. PC로 이것저것을 해보셔야지 블로그 포스팅이 더 뭔가 더 풍성해지고 멋있어지고 전문가다워 보이는데요. 사실 모바일은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PC 버전 일단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OX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핸드폰에도 하실 때 항상 연필 눌러주세요. 수업 6시부터 시작된 거 맞죠? 5시 반인데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그럼 잘못 봤네. 6시부터 하라고 거기 되어 있던데. 제가 잘못 읽었나 보다. 그럼 5시 반부터 수업된 거예요, 지금요? 네네네. 5시 반. 너무 아쉽다. 아, 5시가, 그러셨구나. 5시. 나 두세 번 하긴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헷갈리셨나 보다. 근데 저는 아니, 네, 5시 또는 6시라고 쓴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5시를 하면 너무 힘드실 것 같고 6시는 조금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그럴 것 같아서. 그래요? 네네. 아무튼 5시가 저는 편한데. 그러셨어요. 네, 근데 어차피 내일부터는 514 챌린지이기 때문에 5시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수업을 빠져가지고 구글 시스템 거 전혀 몰라가지고 지금. 지금 녹화본 계속 녹화하고 있으니까 녹화 보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으시고요. 네, 네.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일단 공유 중지를 한번 해보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을 수 있으시니까 네, 일단 블로그에 대한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그래서 지금 6시 15분인데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아니 없으시면 한 5분 정도 해보시고 5분 정도 질문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헤어지는 걸로. 그래서 사실 블로그는 줌 수업도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포스팅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시간에 포스팅 하나 해주시고 주제 하나 더 찾으시는 게 사진 정리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네, 누리비클님 안녕히 가세요. 네, 온나라님 말씀해 예, 주세요. 선생님. 네. 예, 요번에도 뭐 미션이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미션에 네.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미션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제가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블로그 에셋은 그 첼토링에 있는 그 약간 빡센 그 인증 방법과 미션을 좀 없애고요. 그냥 자유롭게 포스팅하세요라고 얘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션은 따로 드리지 않도록 네. 할게요. 미션 필요하시면 저한테 개인톡 주세요. 아니요, 미션 필요하면 네. 그 전날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날 근데 막 이렇게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초초롱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기 동영상 같은 거를 네, 만약에 올리게 되면 네. 그거는 어떻게 그냥 제가 필요한 동영상을 뭐 예를 들어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 운동에 관련된 동영상을 가져올 수 있는 건지 그거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동영상을 올리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동영상은 일단 내가 찍은 동영상이 있겠죠.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있는 동영상이 네, 있겠죠. 네, 그 두 개 다 네. 가능하세요. 네, 유튜브 아무거나도 가능해요? 네, 근데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가능한데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억지로, 그러니까 가져오기가 URL 복사가 뭐 안 되거나 이렇게 막아놓은 경우 있어요. 그런 건 억지로 가져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작권이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 제가 홈카페 영상을 올렸는데 이걸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게 편집이나 가공된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그냥 클릭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편집 가공이 아닌 그대로의 URL을 옮기시는 거는 상관없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막 갑자기 배경화면으로 막 쓴다던가 이런 걸로 하시면 근데 그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네네. 그대로 가져오는 건 괜찮습니다. 네. 네. 또 그리고 선생님, 네. 예,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아니에요. 아니 흐리게 무슨 해놨는데 시간이에요? 어떻게 안 돼 지금? 네? 제가 이 화면을 네. 좀 흐리게 해놨는데 네. 어떻게 이제 밝게 안 되는데 혹시요 물건 아니 뭐 이게 상품 리뷰할 때 네네. 예, 제가 그냥 산 거잖아요. 뭐 그런 거 안 받고 그런데 그런 것도 그냥 자유롭게 해도 뭐 업체나 그런 데서 괜찮은가요? 네, 상관없어요. 아. 저 포스팅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 보죠. 그런데 자주 혹시나 네. 예. 오히려 그런 네. 경우 있어요. 제가 아기 칫솔을 올렸어요. 14개월 아기 칫솔을 올렸더니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제품 줄 테니까 원고료랑 제품 줄 테니까 써달라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처음이니까 혹시 그냥 예. 네네. 그거는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물건을 팔고 거기다가 내 생각과 경험을 담으시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온나라님이 리뷰로 썼더니 내가 리뷰가 더 체질이야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블로그가 성장하면 이제 그런 일들도 있으세요. 물건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체험단에 가서 내가 예를 들어 뭐 10만 원 상당의 레스토랑에 공짜로 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근데 거기 플러스 원고료도 줄 수 있고, 그래서 리뷰도 잘 해놓으시면 참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전 기저귀 같은 거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협찬도 있었고 이제 서포터즈라는 활동을 하면서 하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물품 리뷰 계속 하다 보면 또 다른 그 물품의 업체들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계속 포스팅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또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에 아기 장난감을 올렸는데 그걸 봤습니다 하면서 다른 데에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혹시 너무 별로예요라고 막 하면 업체들이 안 좋아해요. 네. 어떤 건지 아시죠? 네. 네. 언나라님 리뷰 기대할게요. 네. 혹시 또 있으실까요? 아니면 근데 사실 4월부터 하면서 조금 지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왜냐면 4월부터 하셔서 막 정점을 찍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같이 달리다 보면 사실 누구는 조금 더 잘 되기도 하고요. 누구는 좀 안 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그냥 그런 얘기예요. 결국 오래 하는 사람이 이긴다. 승리한다. 결국은 블로그는 끝까지 해봐야 돼.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지금의 파워블로그가 1년 뒤에 파워블로그일 수는 없어요. 우리 시대가 되게 빨리 변하잖아요. 네이버는 더 빨리 변해요. 네, 인터넷 세상 빨리잖아요. 네. 리더님, 네. 저 같은 경우 너무 퀄리티가 낮고 저기 사진도 몇 장 없고 정말 그 미션에 미션 내용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짧게 글 써도 괜찮을까요? 뭐
다른 분들 보면 정말 막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막 길던데. 아, 그러셨어요? 아, 네. 일단 이제 제가 뭐 퀄리티 낮다고 제가 얘기 드린 거는 1도 아니에요. 아시죠? 근데 본인 글에 그렇게 퀄리티가 내가 스스로 낮아요라고 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는데 수업이 늦으셔서. 그쵸? 내 퀄리티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 학장님이 3년 해놓고 30년처럼 한 것처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미션 텔토링 며칠 했죠? 우리 그때 10일이었나요? 10일 해놓고 지금 120일 한 분처럼 막 걱정하시면 안 돼요. 네, 뭔지 아시죠? 당연히 퀄리티가 낮은 게 당연하고요. 이게 진짜 신들린 사람 아니면 태생 블로거가 아니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짧은 글이 돼요, 안 돼요? 라고 하면 저는 일단 된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짧으면 인스타 글이랑 차이가 없겠죠. 사람들이 인스타에 검색하는 거랑 블로그에 검색하는 거랑 차이가 없으면 그 블로그 글은 보지 않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가평, 양평 놀러 가볼 만한 곳을 찾는데 사진이 3개밖에 없고 글이 몇 개 없다. 그러면 클릭이 안 되겠죠. 그냥 나가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어려우시지만 그거를 서서히 늘려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엔 사진을 3장 넣었지만 내가 다음번에 가면 조금 더 사진 넣어서 한 6장 올려보시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천천히 가셔야지 갑자기 3장 올리던 사람이 수업 들었다고 30장 올리기 시작하면 네, 포스팅 그날 못해요. 그날 미션이고 뭐 포스팅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서서히 늘려가셔야 돼요. 운동량처럼. 한 번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린양님 그렇게 못 하시지 않으시고요. 아직 포스팅 못 아예 블로그 회원 가입 안 돼 있는 분 주변에 많으실 거예요. 네. 첼토링을 시작해서 회원 가입하신 분도 많으시니까요. 그런 퀄리티가 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손가락 쓰기 많이 하신 분들은요.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렇게 짧게 계속 발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할 수만. 네네. 일단은 발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밌어야 발행하는. 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면 당연히 못 하잖아요. 네, 운동을 내가 처음부터 가가지고 2시간부터 할 수 있나요? 2시간씩 못 하죠. 쳐보니까 스트레칭 하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근데 검색이나 노출이나 나중에 상위 노출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땐 그렇게 짧은 글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 어떤 얘기인지 아실 것 같죠? 그리고요, 제가 이제 거기 그 식당 같은 거 제가 좋아하는 식당 포스팅 하다 보니까 뭐 저는 뭐 그런 거 받고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그 받는 거 없다고 꼭 적어야 되는 건지. 아니요. 받는 거 있을 때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안 받아도 그게 적어야 되는 건지. 아니요. 그러니까 협찬 받았습니다. 원고료 받았습니다. 받은 게 있는 경우만 적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 받아도 안 적어도 상관없는 거지. 근데 안 받았는데 뭘 적으실 건지. 안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제 돈으로 제가 해서 한 거라고 이렇게. 네. 그런 멘트를 써야 되는 건지. 그게 왜 그러느냐면요. 하도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애기 신발을 샀어요. 그래서 리뷰를 했는데 저는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쓰는 거예요 라고 한 건 하도 업체에서 홍보성 포스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이거 홍보야. 나가야지. 얘네 돈 받고 해서 나가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 저는 진짜로 찐으로 제가 돈 주고 사서 한 거예요 라고 자기가 알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거를 이제 알리는 거를 공정위 문구라고 하는데요. 그 대가성으로 지불받은 거에 있어서 그 공정위 문구를 꼭 넣으셔야 되는 경우는 진짜 대가성으로 받았을 때만 가는 거고 지금은 안 받았는데 그냥 내가 스스로 한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 멘트를 쓰는 게 좋을까요? 안 쓰는 게? 그거는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취향이에요, 취향.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협찬이랑 협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다 보니 전 협찬글 아니에요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내 돈 내산이에요라고 써요. 네. 근데 안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아기 신발 할 때 아기 신발 내 돈 내산하고 블로그 검색창에 써서 저한테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돈 내산 아니면 내 돈 주고 샀어요. 뭐 이런 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냥 취향의 차이예요. 한번 써보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선생님, 네. 이렇게 줌 할 때 네. 뒤에 배경 있잖아요. 네네. 저 카메라 못 켜는 이유가 네네.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데 네네네. 그 배경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제가 어디를 눌렀었지? 제가 어디를 눌렀어? 이게 가장 이거 되게 쉬운데. 이건 제가 다시 찾아서 카톡방에 공유 드릴게요. 일단 블로그 질문 받고 줌 질문은 조금 뒤로 넘기도록 할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이거 되게 쉬운 건데. 네. 뭐였더라? 비디오 시작을 비- 누르면 돼요. 그죠? 비디오에서 누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비디오 음소거 비디오의 삼각형을 누르시면 내 배경 흐리게 있고 가상 배경 선택, 네, 비디오 필터 선택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상 배경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필터로 흐리게도 하실 수 있어요. 비디오. 네. 그리고 우리 캐나다에서 접속해 주신 민정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혹시 어떻게 블로그 운영하고 계신지, 네, 그래서 어떤 걸 궁금해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 블로그 지금 잠자고 있고요. 거의 아무도 방문 안 하셔가지고. 그리고 맞아요. 제가 혼자 그냥 계속 꾸준히 하기에는 별로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는 분이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하시는 거를 인스타에 인증 올리신 거를 보고 그분 블로그를 들어가서 글을 읽다가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쓰셨는데 그게 챌린지라고 매번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니까 나에게도 이런 그룹 안에서 반강제적으로 꾸준히만 할 수 있다면 너무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분한테 DM을 보냈더니 그분이 이제 은카페님한테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저를 보내주셨어요, 링크를. 그렇게 해서 하게 됐고요. 저도 엄청 지금 기대 만땅입니다. 잘하고 싶어요. 제가 살짝 봤는데 그래도 잠자고 있긴 하지만 기본으로 쌓아놓으신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막 그 생각이 되게 많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 자유롭게 그냥 막 글로 쓰고 싶은데 제가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잡블로그 하기에는 너무 비즈니스에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자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떠오르는 생각대로 막 쓴다면은 하루에 뭐 한 글씩 막 올리는 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너무나 이렇게 제 비즈니스에 초점도 가지고 거기에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오히려 블로그를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자꾸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잡블로 시작해서 나중에 좀 약간 추려 나가야 되겠죠. 네, 맞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그 부분 걱정하세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적인 내용을 쓰고 싶은데 너무 사업적인 내용을 또 담아버리면 사람들의 부담돼서 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사업도 전문성 보이려면 계정을 따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네, 그게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두 개가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하나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두 개를 같이 한번 녹여보시는 거예요. 사업이 조금, 그러니까 사업에 중점을 둘 건지, 나의 일상생활을 좀 더 중점 둘 건지를 보신 다음에 사업이다 라고 하면 일주일에 5개 할 거면 사업이 3개, 일상이 2개,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주시고 비중을 아니면 4개 하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도 저도 진짜로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일단 일상도 막 풀어보시고요. 사업도 막 해보세요. 생각나는 거 많이 쓴다고 하니까. 그랬을 때 내가 쌓이는 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내가 쓰고 싶은 거랑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듣고 싶은 거랑은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때 다시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내가 편한 글을 써야 되니까 네, 일단 편한 글을 뭐가 되든 한번 써보세요. 이게 블로그랑 멀리 하느니 차라리 저는 다 써보시라고 얘기 드려요.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그냥 추려보세요. 나는 홍보성을 가져갈 건지 일상을 할 건지 아니면 두 개를 곱하기 해서 연결할 건지. 이제 내가 오늘 뭘 했어. 근데 내가 핸드폰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냥 일상 여행에서 오늘 핸드폰 하는 사진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내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이야를 시리즈가 하나가 아니라 일상을 계속 녹여내면서 꾸준히 내가 이걸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요즘 사실 마케팅이잖아요. 대놓고 이 핸드폰을 좋아요라고 하는 것보다 요즘은 감성 마케팅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녹여내서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12일이면 좀 짧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근육을 한번 눌러보시고 포스팅 하시면 단톡방에 공유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캐나다에 살고 계신 민정님이 하는 사업, 비즈니스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궁금하면 하니까 서로 소통하고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게 되고요. 진짜 멀리서
하시는데 응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들 같이 응원 주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채팅방에 뚜벅스타일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요거 하나 하고 이제 할 시간 됐으니까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더 어려운 사항은 채팅방에서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 이제 514 챌린지니까 또 그거 하시고 그걸 후기로 남기셔도 저는 미션을 인정을 해드려요. 하지만 여력이 되시면 514 챌린지 말고도 내 글도 한번 써보세요. 내가 리뷰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 네. 사람들이 사실 514 챌린지 1일차로 검색해서 내 블로그에 오는 경우 많지 않거든요. 차라리 내가 오늘 먹었던 식단에 대한 칼로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색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더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면 내 글을 한번 써보세요. 이웃민 방문자를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데요.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초보자일 땐 사실 이웃이랑 방문자 늘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초보 블로그 분들에게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용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달에 블로거 S분들한테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로 오시면 더 좋아요라고 했던 게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에서 30명 있다가 커뮤니티가 120명 있는 커뮤니티로 옮겨가면서 이웃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식단을 썼을 뿐이지만 누군가는 120명 중에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30명보다 많겠죠? 그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은 식단을 올리는 사람, 다이어트 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브랜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커뮤니티를 조금씩 늘려가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더 방문자 늘리고 싶으면 그리고 초보일 때는 내가 먼저 남한테 가야 남들도 나한테 놀러와요. 내가 늘리고 싶으면요. 네, 먼저 다가가세요. 그래야 옵니다. 이 안에서만 해도 지금 40명 분이 되잖아요. 서로 이웃추가 제가 강요는 안 드리는데요.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면 챌린지 기간에 40명 늘어나시고요. 다음에 또 저랑 챌린지 하시면 또 계속 늘어나실 거예요. 이러다 보면 내 블로그 지수가 높아져서 조회수가 이제 조금씩 더 높아질 거고 네이버에서도 검색하면 내 글을 통해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4월부터 같이 시작하신 분들 중에는 광고, 애드포스트라고 네이버 광고를 다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냥 블로그 글 꾸준히 재밌게 쓰시다 보면 이런저런 재밌는 일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늘리시는 거 일단 우리 안에서 하시면 더 즐거워요. 제가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저 서로 이웃 친구 해주세요 보다는 우리 블로그 S에서 왔어요 라고 하면서 인사 나누시면서 서로 이웃 해주시는 거 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좀 마무리 해볼게요. 4월부터 같이 해주신 분들, 5월부터 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 일단 시작하신 거 진짜 대단하시거든요. 지금 첼토링에도 아직 블로그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용기가 없어요라고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용기 안 내시면 이미 그분들은 한 달 늦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용기 내셔서 한 달 먼저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슬기롭게 가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블로그 포스팅 근육을 매일매일 하시면서 일단 쌓아보세요. 네. 1일 1포스팅이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블로그가 꼭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초보일 때는 글을 쌓으셔야 내 블로그랑 나랑 같이 성장했을 때 네이버에서도 뭐 브랜딩도 하실 수 있고 수익도 하실 수 있고 뭐 인플루언서나 원하는 사업에도 다 대입해 보실 수 있어요. 글이 하나도 없는데 저 키워드가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 거는 저 아직 곱셈 구구단 모르는데 저 방정식 플레이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글이 있으셔야 돼요. 글이 10개 쌓여야 남들이 검색했을 때 10개가 걸리죠. 근데 10개 있는 사람이랑 100개 있는 사람이랑 남들이 검색했을 때 100개 있는 사람이 일단 이기는 거잖아요. 숫자적으로 지금 늘리셔야 할 때예요. 초보자이시니까.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얘기고 계속 잔소리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저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단톡방에서 내일부터 힘내서 해보시고 구글 시트 궁금하신 분들 녹화본 드릴 테니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6월에도 화이팅 하세요. 하다 보면 재밌을 거예요. 네,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톡방에서 만나요. 네. 그럼 앞으로 줌은 없는 거예요, 이제? 네네네. 이 기간에는 첼토링은 다르게 좀 자유롭게 하려고요.
아, 이 이번에는 가지고 이게 만나고 처음이자 마지막인가요, 줌이요? 아, 그쵸. 일단 챌린지 기간에는 제가 뭐 갑자기 나타나서 뭐 궁금한 거 해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진 않는 한 공식적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챌린지. 네, 배운 알겠습니다. 것들을 네, 이번에는 그냥 다 써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셀토링에서 네. 배웠던 것들. 네,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